제가 재밌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집 구경인데요. 낯선 곳에 가서 여기저기 둘러보다 보면은 참 집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 집에서 초대를 받았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공주택이라는 건데요. 공공주택은 이미 우리나라 아파트 5채 중에서 한 채로 이 공급이 될 만큼 이미 우리나라 주거 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앞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지어진 공공주택은 집 때문에 울고 웃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공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해와 편견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저는 이 공공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살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와, 집 되게 예쁘게 잘 자랐네요. 네. 거실이 너무 이뻐요. 여기 그만 나. 깜짝 놀랄만한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아유, 네. 세상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청주. 오래전 공공주택의 대명사로 불리던 주공 아파트입니다. 여긴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자,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청주에 있는 복명주공 아파트 단지인데요. 1단지는 저 앞쪽인데 지금 재건축 중이고, 지금 여기가 2단지인데 이 2단지가 1985년에 지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려 한 40년이 된 건데 85년이면 제가 8호 학번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지어졌던 아파트인데 이곳은 또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층짜리) 낮은 아파트 19동으로 이뤄진 단지에는 총 55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와, 되게 정겹다. 마치 내 집 앞마당인 양 봄볕에 이불을 널어 말리고 화초를 키웁니다. 울창한 나무 사이로는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지나갑니다. 나무가 많으니까 시원하면서 되게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초록색이 많다는 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게 초창기엔 이러지 않았겠지? 벽들 그려져 있는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벗겨지고 약간 둘리 흔적이 있네. 한때 둘리였던 이런 그림들, 아이들 좋아하는 그림. 얼마나 많은 고사리 손들이 이 벽화를 스쳐갔을까요? 이 아파트에서 아주 오랜 시간 살고 있다는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 여기네요. 이 집인데요. 아,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초인종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 다시. 네. 안녕하세요. 집 구경 좀 하러 왔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예. 아, 집이 너무너무 깔끔하게 정리도 잘 해놓으셨고. 야, 근데 이런 문이, 어머니 이게 다 옛날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예요. 그럼 처음에 입주하셨을 당시 그대로예요? 되게 튼튼하게 잘 만들었네요. 흔한 페인트 칠 한 번을 하지 않고 지어진 당시 그대로의 모습. 낡았지만 어디 하나 망가진 곳이 없습니다. 이 집을 아끼며 쓸고 닦았을 주인 아주머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복명주공이 1985년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머니 맞아요. 그럼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86년도. 86년에? 네.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암동에서 방 한 칸에 네 식구가 살기 참 버겁고 힘들었는데 이웃집에 있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아줌마가
백오동으로 자기 집을 사왔대. 그래서 찾아갖고 여기 한번 와보니까 괜찮은 거야. 근데 여기 4층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4층은 사람이 안 들어와요. 아, 옛날에 그 미신 때문에? 네. 예. 그것도 404호예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고 그냥 한 칸 살다가 이거니까 대골이야. 그래요. 너무 좋아갖고 왜냐면 누구 간섭 안 하잖아요. 여기는 세 살만 간섭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힘든지 모르고 사셨다는 얘기. 보증금 900만 원, 다달이 5만 원이 넘는 상환금을 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내 집이라는 기쁨은 컸습니다. 집이 나이를 먹는 만큼 아이들도 같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 시절에 자제분들 이제 일로 데리고 와서 학교 다 보내고 보니까 아까 시집장가 다 보내신 것 같은데 네. 그 시절 하면 떠오르는 기억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여기 이제 계단 청소를 5층에서부터 물을 벌어 아, 여기 직접 계단 청소를 했었어요.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서로 왕래를 잦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며칠 날 계단 청소하자 그러면 5층에서부터 그 엄마가 옹거 엄마야. 옹거 엄마가 위에서 이렇게 물을 버리면 나도 볼 버리고 날 버리면 3층 다 버렸어. 5층부터 밀고 내려오면 이제 4층에서 나가시고 3층 다시 2층, 1층 이렇게. 1층까지.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 건물 계단 대청소가 되는 거네요. 요즘 같아서야 상상할 수 없지만 아파트 청소 인력이 없던 그 시절에 계단 대청소는 빼놓을 수 없는 행사였고 을의 뒤풀이로 이어졌습니다. 그 뒤풀이하면 저희 집에 와갖고 언니 저기 뭐야 우리 보리밥 해 먹자. 뭐 큰 양푼에다 해갖고 비벼갖고 다 같이 먹고 이제 커피 먹자 그러면 알커피 있죠. 옛날에 병에 있는 거. 그거 한 달에 한 통씩 샀어요. 커피 엄청 잘 드셨네. 고만고만하게 어려운 살림 형편이었지만 비슷한 또래들을 키우며 많은 것들을 나눴던 이웃들은 대부분 이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이곳도 재개발을 피해갈 순 없을 겁니다. 언젠가 사라지게 될 단지 곳곳을 걷다 보면 여기에서 보낸 수많은 시간이 스쳐 지나갑니다. 동네 사람들 그냥 다 이웃집이니까 서로 친했지.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 어디 갔다 와? 나 어디 갔다 와. 그렇게 인사를 서로 잘하고 친하게 잘 지냈는데 아무개 엄마 부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립죠. 지금 그게 그때가 그립지. 나에게 집이란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궁금하거든요. 나에게 집이란 인생의 전부죠. 인생이 전부다 어떤 그럼요. 의미인가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 나이 먹도록 이만큼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이 먹었는데 어디로 가라오면 서글플 것 같아요. 마음이. 그치, 인생이 전부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딴 데로 간다 생각하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네. 같아. 계시는 동안 오래오래 이 집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가 그래. 그러니까요, 예. 오랜 시간 쓰이고 사랑받은 아파트. 옹기종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치열한 그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이곳은 작은 마을이자 공동체. 주공 아파트를 둘러싼 추억들을 많은 이들이 그리워하는 이유일 겁니다. 시간의 변화만큼 사람들은 새로운 공공주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를 향한 집, 공공주택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있는 붉은 벽돌 주택에는 특별한 가족들이 모여 산다는데요. 코를 호출합니다.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다둥이네 집 찾으러 왔는데요. 네. 다둥이네 집 아니세요? 여기 다 전체가 다둥이네 맞는데 5층 같은데요? 여기가 다 다둥이들이 사는 데예요? 네. 아, 그러면 실례지만 지금 전화 받으신 분, 자녀분은 몇 명이에요? 저희는 4명이요. 4명이요? 네.
아, 5층은 더 많아요? 네, 한 명 더 많아요. 헐. 아, 5남매예요? 네. 한 지붕이고 다둥이 4가족이 나란히 살고 있습니다. 501호? 영. 501호라 그랬지? 501호. 혹시 저희 집 찾아오신 건가요? 501호 다둥이 아버지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 다녀오시는 길인가 봐요. 네, 지금 아이들 먹을 그 핫케이크 간식해 주려고 핫케이크? 네. 간식도 직접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줘야죠. 어떻게 그럼 저도 가서 애들 구경도 좀 할 수 있을까요? 같이 들어가시죠. 그럴까요? 네. 예. 벌벌하게. 안 힘드세요? 힘든데 재밌어요. 재밌으세요? 네. 앞장서시죠. 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야, 다둥이네 닭고 신발도 많고. 현관 입구를 가득 채운 신발들을 보니 5남매 다둥이네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 아이들이에요? 네. 자, 몇 살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11살 승준이 1호. 안녕하세요. 몇 살? 10살. 승민이 1살 차이예요? 네, 연년생이에요. 7살 완규와 4살 할인이 얼마 전 100일 잔치를 한 승우가 있습니다. 아우, 혼이 나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저는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제가 지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애들이 얌전한 편인 것 같긴 한데 얘도 있어. 얘는 뭐예요? 누구? 얘는 도비예요. 보비? 도비. 도비. 약간 유재석 씨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도비 친구 엠버와 피치까지. 안양시와 LH의 협약으로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제1호 입주자가 된 건 지난해 11월. 보증금과 임대료 모두를 지원받고 있어 큰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다행인 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더 이상 아이들과 전셋집을 전전하며 이사 다닐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큰아이 승준이 동생이 4명이잖아요. 동생이 많아서 좋아요? 아니요. 안 좋아요? 네. 뭐가 제일 안 좋아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돌보는 거. 돌보는 게. 그럼 엄마한테, 아빠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 있겠다. 애기 그만 나. 애기 그만 나. 애기 좀 그만 나. 더 나을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은 따로 없어요. 아니, 계획 있으시면 안 돼요. 목표를 딱 세우고 5명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 어. 첫째, 둘째 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좀 힘든 상황에서 아기를 낳았어가지고. 연년생이잖아, 또. 네, 어. 연년생이에요. 정말 힘들었어요. 어. 근데 막상 셋째 좀 타월 있게 셋째를 낳는데 너무 혼자 크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너무 수월하니까 이참에 딸 만들어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딸 욕심이 그때 살짝 나셨던 네. 거예요. 그래서? 또 딸 나니까 또 새삼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아이가 막내인데. 네, 아들이에요. 또 아들이에요. 침을. 말은 이렇게 해도 승우는 엄마 사랑 1호. 큰아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주말이면 다둥이네 7 식구는 온종일 함께 뒹굽니다. 자리로 가시죠. 육아 베테랑인 엄마 아빠를 가장 곤란하게 하는 일 중 하나는 아이들의 식사. 완규. 완규. 자칫 메뉴 선정에 실패하는 날엔 굶는 아이가 생깁니다. 5명이 동시에 좋아하는 메뉴를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어느 날은 간식으로 이제 햄버거 먹자 이러면은 누구는 피자 먹고 싶다고 하고 누구는 치킨 먹고 싶다고 하고. 저 햄버거 먹을 때는 치킨 먹어요. 진짜? 이 천생연분 커플은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과대표였던 남편 동욱 씨는 5살 연상의 조교
지성 씨를 쫓아다닌 끝에 사랑을 얻었고 동욱 씨가 졸업도 하기 전 지성 씨는 만삭의 몸이 되었습니다. 집장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처음에 네. 어떻게 사셨어요? 저희 처음에 얘 임신했을 때는 옥탑에서 시작했었어요. 아유 옥탑방 여름에 네.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월세 추운데. 방해가지고 그렇게 좀 시작해갖고 조금씩 이제 계속 옮겨 다니고 하다가 이제 여기로 자리 잡게 됐어요. 여기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마침 만기가 다 돼갖고 집을 또 알아봐야 되는 상황에서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현수막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자녀 연락을 주택 그 조건에 맞아서 네. 신청을 하신 거예요? 네. 네. 아, 그게 됐고? 네. 잘 됐네. 그러면 두 분한테 이 집에 입주하셔서 가장 좋은 점이 뭘까요? 그나마 집에 대한 좀 부담이 많이 줄고 막 이제 집값이 올라든 상황이었으니까 신랑도 육아휴직 하게 돼서 이제 좀 이제 육아에 동참을 해주는 것도 있고. 그치, 많이 안 그랬으면 육아휴직 네. 못 갔을 텐데. 맞아요. 네. 막내 승우가 태어나면서 남편은 다니던 직장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컸다면 불가능했을 선택. 덕분에 5명 다둥이들은 온종일 온몸으로 놀아주는 아빠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둥이네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 집이란 놀이동산 같은 존재다. 놀이동산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가면은 즐겁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랑 같이 놀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스트레스 받는 순간도 있을 거고 육체적으로 돌아다니니까 힘도 들 거예요. 근데 막상 나오면은 또 가고 싶은 거.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다시 가고 있고 싶은. 네. 아이들이 많은 집 되게 오랜만에 와봐요.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는 곳, 희망과 꿈이 있는 곳 같아서 너무 좋고 힘이 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의정부 시내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민낙천 주변에는 정갈하게 조성된 산책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만나 뵐 분이 좋아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바로 저기에 있는 벤치입니다. 노부부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혹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책 다녀오시는 길인가 봐요. 여기 좋아하는 벤치 맞죠? 네, 맞아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기가 전경이 쭉 다 이렇게 보이는 게 네.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동네가 참 이쁘고 네. 살고 계시는 곳도 좋다고 그래서 네. 제가 두 분 사시는 집을 좀 구경을 했으면 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누추하지만. 마지못해 네.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영광이죠. 산책로에서 불과 3분 거리에 부부의 집이 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머, 이거를 너무 이쁘게 잘 갖다 놓으셨네요. 꽃도 그렇고. 아니, 누가 이렇게 이쁘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100% 우리 남편이요. 아, 남편분 인테리어 다 하신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평소에? 아니요. 취미예요. 이거 저 갖다 놓고. 네, 여기서 옮기고, 여기로 옮기고. 아니,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안 좋아요. 왜요? 왜냐면 제가 제 걸 찾지를 못해요. 제가 다 잘 듣는데 뭐. 말만 하면 다 찾아주세요? 찾아주긴 해요. 너무 사랑꾼이시네. 사랑꾼 남편의 정성이 가득 묻어있는 이 집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국민 임대 아파트. 월 임대료 27만 원으로 최고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제가 부러웠던 게 손을 이렇게 꼭 잡고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두 분 다 사랑꾼이시구나 했는데 남편분이도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시고. 네. 뭐 근데 신혼 때부터 그랬어요. 원래부터? 네. 다시가 딱 되면 모두 정리 다 하게 해놓고 나는 퇴근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연탄불을 갈았잖아요. 네, 연탄. 그 여자가 연탄 가기 힘들잖아요. 네. 그럼 내가 다 연탄 다 갈아주고 그걸 다 하셨어요? 그 일과했어요 제가.
한 번도 안 갈아봤습니다. 연탄불을 한 번도 안 갈아보셨어요? 연탄 그 가스 냄새 너무 독하다고 여자들한테는 무리한 절대로 여자가 할 일이 아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분이 있네.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내를 보면 그렇죠. 이쁘세요? 예. 아니, 제가 참, 이 사람. 숨도 안 쉬고 그럼. 대답을 하시네. 뜨겁게 사랑했기에 14살 나이 차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건설회사에 다니던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건 20년 전. 글만 쓰던 아내는 졸지에 생계를 책임져야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원래 글을 쓰신다면서요? 네, 그렇게 생활 기반이 없는데도 뭐 나가서 뭘 해야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워낙 남편분이 워낙 다 해주던 스타일이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짐 싸들고 도서관 가서 글 쓰고 공부하고 이러니까 빚을 얻어서 결국 하우스 푸어가 된 거예요. 아이고. 거기다가 또 제가 또 병에 걸렸어요. 어디? 저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이래저래. 네, 그래서 파산 신청하고, 네, 그래서 이제 집 팔으니까 1,5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대출 받고 다 해보니까 네. 개념이 없었는데, 그 지혜로운 친구가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너같이 그렇게 못 사는 애들은 좀 신청을 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공공주택 자격 조건이 네, 된다. 용기를 내서 국민임대아파트 전용에 신청했고 운 좋게 대기가 빠지면서 입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맨날 글 조는데, 해봐. 맞아.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쾌적한 환경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다는 것. 근데 이렇게 챙겨주는 게 즐거워요, 하기가. 진짜 즐거워, 하는데. 그럼 애기처럼 또 이렇게 딱 먹고. 안정된 주거 조건은 부부의 삶에 여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파산 과정에서 세간살이 대부분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이 집에 입주하고 나서 부부는 중고시장을 찾아다니며 꼭 필요한 가구를 하나씩 들였습니다. 3년 전에 뉴딜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공공근로를 신청해가지고 우리 남편은 풀 뽑고 저는 불법 현수막 그거 철거하러 다녔어요. 재벌 될 뻔했어요. 둘이 같이 벌어서. 저는 그 공공근로 한 그 월급 타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제 우리 남편 몸이 불편하니까 좀 편하라고 이렇게 의자 좋은 거 하나 사드리고 또 우리 남편은 저 이제 글 잘 쓰라고 컴퓨터도 새로 사주고 책상도 새로 사주고. 실연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아내 이숙경 씨는 글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신춘문예로 등단해 소설가의 꿈을 이뤘습니다. 젊었을 때 매일 연탄불을 갈아주던 남편은 불편한 몸으로 부지런히 집안일을 찾아서 합니다. 이거 타도갖고 시켜갖고 주면 또 내 집사람이 또 다 알아서 잘 담아줘요. 맛있게. 운동도 재밌잖아요. 운동도 되고. 전부 운동이라 생각하면 운동돼요. 운동이라 생각하면 돼요. 일상에서 찾은 소소한 행복들로 부부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되게 너무 사랑이 많은 부부셔서 너무 보기 좋으시고 두 분의 웃음을 이 집이 지켜주고 있어서 더더군다나 고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분에게는 집의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집은 나에게 무엇이다? 책이라고 생각해요. 책? 우리 남편이 저를 닮아가지고. 왜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써나가는데 책이 없으면은 어디다 써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오래 얘기할수록 그 책이 점점 더 좋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바탕이 바로 집이라는 그런 생각.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책과 네. 같은 곳이 바로 집이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요. 약속하셨어요. 약속? 약속. 예. 이제 부부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인생을 써내려갈 것입니다.
오늘 만나뵐 분을 생각만 해도 저는 벌써 마음이 비장해지는데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사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귀한 분의 외손녀라고 하십니다. 자, 어떤 분이 나오실까요? 오실 때가 됐는데. 집으로 가는 퇴근길이 설렌다는 이분. 아, 혹시 이윤옥 씨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네. 박미선 씨 팬인데요. 아, 진짜요? 네. 아, 어디 다녀오는 길이세요? 지금 마트에서 지금 일하고 퇴근길이에요. 아, 마트에서 무슨 일 하시는데? 청소일. 아유, 환경. 그러시구나. 힘드셔서 어떻게? 괜찮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 맞으시죠? 네네. 성함이 김자, 동자, 삼자입니다. 김동삼 장군님? 네네. 그럼 오늘 이제 가면은 그 독립운동가 김동삼 장군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훈보금자리 강동. 네, 맞습니다. 바로 네. 여기입니다. 네. 그럼 여기는 이제 국가유공자나 그분들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사시는 곳인가요? 네, 모두 18세대인데요. 18세대. 네, 다들 저 후손들이고 네네. 또 직접 참사자도 있습니다. 계십니다. 굉장히 네. 멋있는데요? 예. 독립운동가 김동삼 선생의 후손인 유은옥 씨는 지난해 여름 이 특화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아, 여기에요. 아니, 먼저 들어가셔야지. 아유, 집주인이 먼저 들어가셔야죠. 아유, 어머, 집이 너무 예뻐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나 그 가족을 위해 마련된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매달 12만 8천 원을 내면서 최장 20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살림을 얼마나 야무지게 잘하시군요. 깔끔하게 그냥. 아유, 과찬이십니다. 네. 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침대를 일부러 큰 거 샀어요. 아, 진짜요? 안방에는 유은옥 씨가 평생 처음 가져본다는 침대도 들여놨습니다. 보시면 바로 이분이 일송 김동삼 장군이신데 일명 만주벌 호랑이셨어요. 눈빛이 정말 호랑이처럼 매섭으시잖아요. 어머니 눈빛이 똑같아요. 신흥하구단을 결성하고 서로군정서 참모장, 대한통일부 위원장 등을 지낸 김동삼 장군은 만주 무장독립운동 3대 맹장 중의 1인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독립운동 하다 나니까 아무래도 집에 올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네. 활동하다가 그 근처에 오게 됐는데 잠깐 집에 들렸는데 하룻밤 자고 어머니가 생겼지만 그 후의 일이지만은 그 아침 집을 떠난 그때 바로 잡히신 거예요? 간첩한테 간첩이 세상에. 있어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듣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김동삼 장군을 만난 건 일생에 단 한 번이었다고 합니다. 9살 돼서 감옥에서 이제 순국한 전에 아마 가족들 면회 있었는가 봐요. 한 번? 그때 한 번 만났대요. 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아유, 네. 세상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이제 머리를 쏟아놓는 그거 장면만 기억하고 있었을 때요. 어떻게 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때는 중국하고 한국 문이 안 열릴 때인데 어머니는 항상 그래도 고향에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신념이 있었는가 봐요. 그 라디오가 새벽 12시면 꼭 국제 방송을 합니다. 그때 KBS 방송국에서 김동삼이 자리를 찾습니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 웬일이에요. 그걸 듣고 편지를 이만큼 썼어요. 여기 한국 KBS에. 그래서 초청이 온 거예요, 어머니한테. 독립운동가의 딸답게 어머니는 강한 분이었습니다. 중국 문화혁명 당시 남편을 잃고 혼자 3남매를 키워낸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고국당을 밟았고 10여 년 뒤인 2002년 유은옥 씨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고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식당과 청소일이 전부였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지만 반지하 전셋집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세월이 15년이었습니다. 제가 자는 방은 햇빛이 없어요. 햇빛을 못 봐요.
그 막혀가지고 본 자체가 지하라. 그때는 예전 오래된 집이 돼서 방수가 안 됐어요. 그 습기가 나와요. 그리고 벽이 곰사고. 이런 말 하도 되겠는지 진짜 한동안은 바퀴벌레 아침이라면 바퀴벌레 가지고 여기저기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딱 오는 순간에 이거 햇빛이 탁 쪼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햇살이 가득 비추는 거실은 유은옥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 괜히 왔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내가 이 고생을 하려고 여기 왔나 싶은 생각은 안 드셨어요? 조금 흔들리도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여기 한국에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는 그 자부심, 그런 마음을 갖고 일하니까 좀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예요.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우리 유은옥 여사님에게 이 집의 의미는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나의 집이라는 진짜 선물이죠. 외할아버지가 저희한테 공헌하신 선물. 전번주에도 현충원에 갔는데 길에서 현충원 다녀오셨어요? 네, 외할아버지 이제 마음 놓으세요. 막내 외손녀가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절하고 인사하고 왔어요. 잘하셨어요. 그 마음이 김동삼 선생에게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교통의 요지로 꼽히는 서울 마포 공덕동.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붕어빵 4개만 주세요. 그러죠. 네. 2개 1,000원이네요. 2개 1,000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 소문에 되게 인꼬부부 신혼부부 있다고 그러던데 소문 들으셨어요? 네, 자주 오세요. 그래? 매일 오세요? 매일 오다시피 하죠, 뭐. 부부가 같이? 그럼요. 어우, 이분들이 아주 그냥 소문이 쫙 났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두 손 꼭 잡고 이 길을 오간다는 부부를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무슨 일 오간다는 오, 진짜? 안녕하세요. 어떡해. 오늘은 많이 한눈에 봐도 깨소금 냄새가 솔솔 풍깁니다. 그러니까 더워져가지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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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저기 동훈 씨하고 혜진 씨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다렸어요. 저희를요? 되게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부인이 남편 회사까지 데려다 줬다가 끝날 때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집까지 같이 데리러 온다는 분은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왜? 아니 보니까 되게 미남이신데 중간에 누가 체할까봐 아니면 아니 보고 싶어서? 네, 아니 너무 보고 싶어서. 말도 안 돼! 진짜로? 결혼한 지 몇 년 된 부부예요? 저희는 21년 5월? 완전 신혼이군요. 저 신혼 때 생각나요.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집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진짜? 네. 그럼 같이, 영광이죠. 같이 가시죠, 그러면. 네. 이 위로 올라가요? 네. 신혼부부의 퇴근길을 따라 찾아온 곳은 공덕동에 있는 한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어디쯤이에요, 집이?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네. 우와, 되게 높다. 그리고 거진 다 신혼부부들이 살고 있어서. 그래요? 네. 각자 깨를 볶고 있을. 집마다 깨먹는. 네. 여기 방앗간이네, 방앗간. 먼저 들어가세요. 야, 아이고, 어디 봅시다. 부끄러워. 신혼부부 사는 집이 어떤지. 아이고, 이 거실이. 네. 야, 되게 아담하고 예쁘네요, 진짜. 둘이 살기엔 딱 좋죠. 딱 좋네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중 추첨을 통해 입주 자격을 주는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월 임대료 17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사진이 되게 많다. 이런 사진 너무 좋다. 네, 이거는 여기예요. 여기서? 네.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건물이라 깔끔하고 세련된 마감은 물론 전망까지 탁 트여
신혼집으로는 그야말로 안성맞춤. 여기로 노을이 지겠다. 네. 보통 저쪽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여기 남편이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어서 여기가. 하루이 높이 하루에 그러고 있어요? 그게 무슨 뭐 신혼부부가 방에 서 있을 일이 뭐 있어. 주로 이제 모든 일이. 여기까지. 집이 너무 이뻐요. 아기자기하게 진짜 신혼부부 냄새가 펄펄 나는데. 감사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만 봐. 그만 봐. 뭘 그렇게 서로 골이 떨어지고. 네. 저희가 원래 처음에 만나게 된 계기는 그 남편이 하고 있던 그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는 밴드? 네. 어쩐지 존 레논부터 내 기타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어느 날 홍대로 밴드 공연을 보러 갔던 희진 씨는 노래하는 동욱 씨 모습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이상형이었어요. 그냥 진짜 너무 완벽한데 이상형이다. 이상형이 네. 딱 갑자기 현실로 나타난 네, 거예요. 진짜 그 덩어리 그 자체. 덩어리 그 자체, 덩어리 그 자체로. 아티스트와 팬이었던 둘은 연인으로 발전했지만 희진 씨가 영국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떠나며 긴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2년 뒤 희진 씨의 귀국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 매일 함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매번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은 헤어져야만 하고 그래, 결국엔.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거야. 그냥 조심히 들어가 항상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줘도 결국에는 또 누구 한 명은 또 다시 다른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 상황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그 찰나에 이런 공고를 발견해서 이 공공주택에 대한 왜 이게 뭐 어떤 경제적으로는 조금 여의치가 않았었나 봐요. 그쵸. 사실 저희가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모아둔 돈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젊은 커플이 결혼을 하기까지가 많은 그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제일 큰 문제가 집이야. 그 중에 제일 큰 게 집이었다 보니까 신혼집이라는 높은 담장을 넘은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 눈뜨는 행복을 만끽하는 중. 나 배고파. 나도. 밥 먹을까? 좋아. 그리고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니다. 장아찌 들어갑니다. 고구마국도 줘야죠. 이 두 사람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집이란 집이다. 집?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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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모아요? 저희의 행복과 사랑과 꿈과 희망 모든 게 다 압축돼 있어서 집은 집이다. 창의적인. 고민을 많이 했나? 멋있다, 그만. 이게 딱 와보니까 그 사람 사는데 크기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안에 이렇게 행복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빈틈 하나 없이 행복으로 꽉 차 있는 모습이라 예쁘게 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버스 정류장. 한 젊은이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녀는 집이 바뀌면서 삶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아이고. 아니, 추운데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다녀요? 날이 흐리고 추워가지고. 아이고, 해가 질 때가 다 돼가는데.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 길, 그 길에서의 느낌은 어때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2천여 세대가 모여있는 행복주택.
얼마 전 세림 씨가 입주한 이 집은 보증금 350만 원에 월 임대료 8만 8천 원.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야, 이쁘다. 요런 맛이 또 있잖아, 혼자 네. 살면. 이게 딱 1인분 나만을 네네. 먹을 수 있는 가전제품들,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실내 면적은 좀 작지만 공간 구분이 효율적으로 되어 있어 아직까지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 이곳은 세림 씨의 인생 첫 번째 집입니다. 이 집은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좀 길게 회사를 다녔어요. 건설회사 좀 오래 다니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30살이 이제 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저만의 공간에서 좀 더 꿈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좀 집 어떻게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퇴사를 하니 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기대 없이 지원한 청년 행복주택에 덜컥 당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죄송하게도 제 화장 안 한 맨 얼굴로 인사드리는 점. 세림 씨는 청년 행복주택에 대한 정보들과 집을 꾸미는 과정 등을 제작해 SNS에 공유했습니다. 영상 올린 거 보고 반응이 되게 좋던데 댓글이나 이런 것도 봤어요? 어때요? 정보를 얻어서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거기 닭장인데 왜 사냐 뭐 이런 얘기나 아니면 뭐 옛날에 생일 때 갔던 호캉스인데 아니 무슨 LH 살면서 호캉스 가냐 편견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공주택에 살면은 다 모든 걸 아무것도 누리고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아직 그런 것 같아요. LH 살면은 조금 부정적인 시선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서까지 세림 씨가 꼭 도전해보고 싶은 일은 모바일 쇼호스트입니다. 즐기실 수 있는? 그러면 내가 홈쇼핑을 좀 하잖아요. 배워야겠네요, 선배님. 그리고 한번 나인 데서 보여줄 수 있어요? 물건 한번.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게 매장에서 딱 저를 반기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선물해주고 이 필기감도 너무 좋으니까 요거 오늘 하나 가져가세요, 여러분. 와, 잘한다. 지금 즉흥적으로 부탁했는데 잘했어요. 조금 더 니즈를 감성에 호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맨날 쓰는 볼펜 맨날 똑같으면 지루하잖아요. 우리 가끔 일상 살면서 가끔 변화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쨍한 포인트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3,000원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몇 개 갖고 오지 않아서 여러분 시간 얼마 이런 멘트 있잖아요. 좋아요. 오늘만. 오늘 이 찬스에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몇 개 있어요. 네네. 청년주택 이후의 주택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생각해 보거나? 이거 여기 보시면 뉴홈이라고 이제 청년이랑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약간 공공분양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5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해서 50만 호? 네, 저도 요즘 이거에 관심 가지고 있어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뉴홈. 소득 요건 등이 완화되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아주 좁은 공간이지만 이 집이 세림 씨한테는 되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집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한데 나에게 집이란? 저에게 집이란 약간 움직이게 하는 힘? 혼자 좀 지내면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과거나 일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 생각해서 뭔가를 변화를 주면서 좀 더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좀 뜻깊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사실 쉽게 챙겨 먹기가 어려워요. 세림 씨가 모바일 쇼호스트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주택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분들이 집으로 가는 길이 왜 설레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공간이 주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고 더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놀이공원 갈 필요 없고 애들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 보면은 재밌죠. 선물이죠. 이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공헌하신 선물. 지금 이 순간 너무 만족하고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